에둘러 말할 시간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 토론 다짜고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즉문즉답, 즉답즉설, 더 날카롭고 더 강력하게 다짜고짜 시즌2. 오늘 첫 손님으로 최연덕 전 남양주시장 그리고 정문식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분이 다짜고짜 시즌2의 첫 손님으로 함께 감사합니다.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만한 각오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네, 저는 오늘 진실을 말하고 예. 또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겠습니다. 예. 진실과 경청이라는 단어를 표현을 써주셨고요. 예. 저는 경기도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경기도가 잘 돼야지 대한민국이 잘 되고 네. 우리 경인 방송이 잘 돼야지 우리 경기도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 깨알 같은 경인방송 그러게요. 홍보까지 해주셨습니다. 경기도의 장점을 잘 살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죠. 오늘은요, 이재명 대통령 정부 출범 100일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지난 11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딱 됐습니다.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00일을 규정했습니다.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오늘로 꼭 112일이 되더라고요. 먼저 전체적인 점수를 주신다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먼저 저부터 할까요? 예. 보통 이렇게 점수를 매길 때 네. 분야별로 좀 매긴다고 보면요. 예. 우리가 전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경제 분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요새는 이제 글로벌하기 때문에 국제 관계가 중요하고요. 예. 또 이제 전반적인 사회 분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국민 통합 분야.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가 존립이 가유해 있는 안보 분야. 네. 요 5가지 정도로 해서 나눠서 보면 어떨까 싶고요. 예. 그래서 5가지니까 한 20점씩 배점을 줬다고 했을 때 네. 경제가 지금 실물 경제가 좋아졌느냐. 실제로 코스피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체감 경기가 좋아진 게 있는가. 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네. 그래서 사실 점수 많이 못 드리겠고. 예. 그다음에 지금 국제 관계 이번에도 그 조지아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의 미국 의존도가 강한데 네. 그 미국과의 관계라든가 지금 일본은 벌써 자동차 관세가 15%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아직도 25%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네. 반도체 이런 불확실성이라든가 이런 지금 대미 관계를 비롯한 국제 관계에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예. 사회 안정 분야도 지금 보면 사건 사고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 지금 그리고 또 억울하게 또 이번에도 해경에서 순직하신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고 네. 이런 것들이 좀 사실은 매뉴얼화돼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건데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절대 다수의 국민한테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를 지지하지 않는 그룹 국민들도 많이 존재하셨는데 언제나 역대 정부가 국민 대통합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예. 근데 실제로 이번 대통합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또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뭐 여당 탓도 많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의 좀 폭압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예전과 다른 정치를 하시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일 중심에 있는 건 대통령실이고 최고 예. 권력이신데 그런 예. 부분에 있어서의 아쉬움. 그다음에 또 안보 분야. 예. 자주국방 말씀하셨어요. 예. 좋은 말씀이죠. 근데 이제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핵을 갖고 있는 북한하고 관계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이번에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보셨지만 네. 힘이 없는데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정치나 외교는 이성으로 해야지 감성이라든가 단어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점수를 만약에 그냥 준다 그러면은 예. 본인들이 지지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 예. 근데 이제 중간에 계신 분들이나 네.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예. 20점 만점의 절반 이상을 받지는 못할 것 같다. 예. 그래서 전체적인 점수를 주신다면요. 사실은 근데 또 앞에 4자 쓰면 너무한 것 같고요. 예. 요새 지지율처럼 한 50점 되지 않을까. 50점 정도. 예. 5개 분야별로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제 얘기해 주신다면요. 저는 대학 학점으로 따진다면 저는 A를 주겠습니다. 아이. 왜냐하면은 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보고 있다시피 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과 내란이 이어진 현재 진행형입니다. 네. 조기 대선이 치러졌고
인수위도 없이 대통령이 바로 취임해서 직무를 네.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시만 해도 국가 경제가 또 네. 대외 신인도 골목 상권, 자영업자, 심지어 의료대란까지 온갖 청체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8년 또 경기도지사 또 3년을 하면서 네. 검증된 실력을 국정 운영에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임하자마자 바로 민생 점검 TF를 열었고요. 또 각 시도로 달려가서 시민들과 직접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제까지 이어졌나요? 그 예. 강릉의 가뭄 사태 현장에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네. 그렇죠. 또 이렇게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도 예. 그 실용과 국익 관점에서 네.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야당과도 바로 소통을 시작해서 당 대표와 단독 회담까지 했습니다. 예.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취임 100일 만에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그리고 또 그것을 또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입니다. 예. 여러 많은 언론들이 발표했지만 대통령 100일 동안 100일 취임했을 때 취임 100일 만에 맞은 그 지지율이 63% 정도로 나왔습니다. 한국 네. 갤럽 조사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 100일 때 맞은 그 지지율이 28%입니다. 예. 즉 2배나 넘는 높은 지지율이고요. 역대 취임 100일 지지율 높기로는 그 김영삼 대통령 그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세 예. 번째 지지율입니다. 예. 물론 시행 초기에 일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치고는 긍정적으로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네. 두 분 예상했던 대로 점수 차의 갭이 큽니다. 네. 예, 지금 반론 기회를 네. 한 번만 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만? 예, 지금 너무- 쓰시겠습니까? 아니 나중에 쓰죠. 알겠습니다. 지금 분야별로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네, 예, 네. 나중에 한 번 더 쓰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1부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100일간의 여정 분야별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외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한일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일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훈풍을 연출했었죠. 이시바 총리가 퇴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현재 이제 자민당 총재 선거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한일 관계 변수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있는데 먼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사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미국을 방문해서 그렇죠.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런 관례를 깨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본을 먼저 방문해서 일본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어떻게 벌였나 그 경험을 배우고 네. 또 미국이 원하는 한일 협력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네. 참으로 어떻게 보면 노련하고 지혜로운 결정이 아니겠습니까? 음. 또 한국과 일본은 우리 흔히 말하는 거로 가깝고도 먼 나라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식민 지배 또 위안부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사과 반성하지 않습니다. 예. 한술 더 떠서 여전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네. 또 역사 교과서를 왜곡하는 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를 직시하되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하고 일본을 먼저 찾은 겁니다. 네. 거기 가서 그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예. 그 박근혜 정부가 합의하고 윤석열 정권에서 집행하고 있는 예. 그 위안부의 제3자 배상안 예. 그 문제는 이미 결정한 거는 돌이킬 수 없다라고 그 지지층의 반발을 무릅쓰고 할 정도로 예.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시바 총리가 곧 물러나고 새로운 일본 총리가 선출된다고 합니다. 예. 여러 보도를 그 종합해 보면 예. 뭐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한일 관계가 녹록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원칙을 갖고 또 실용적인 접근을 하고 그리고 또 한일 셔틀 외교를 정상화하고 이렇게 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번에 그 특별히 주목을 한 것이 바로 최근에 일본의 한 시민단체가 예.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그 조세이 탄광이라고 예. 그 해저 탄광에 수몰된 네. 우리 강제징용됐던 조선인들의 유해를 계속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참으로 눈물겹고 고맙더라고요. 일본 정부가 하지 않는 것을 일본 시민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양심적인 일본의 지식인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예. 함께 민간 외교, 예. 공공 외교도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이게 벌써 시간이 1부가 다 됐습니다. 이
우리 정문식 전 대변인님의 답변은 2부에서 저희가 들을 수 알겠습니다.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2부 역시 다짜고짜로 채워갑니다. 다짜고짜 시즌2 첫 방송은 최연덕 전 남양주 부시장 그리고 정문식 전 국민의힘 중앙당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마저 이야기 이어갈 텐데요. 앞서 제가 이제 호칭을 조금 실수를 해드렸는데 그 부분 뭐 사심이 전혀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 감사합니다. 해주시고 제가 오독을 한 걸로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어서 답변해 주신다면요. 내부 만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내부 만족.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박사과정을 이제 경영 마케팅을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고객 만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내부 고객 만족인데 네. 우리 국민이 먼저죠. 음. 국민이 먼저인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8.15 광복절에 사면이 있었어요. 예. 그때 우리 나라 안에서 논란이 많았던 윤미향 전 의원을 사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안 하시고 가셨다면 좋았겠죠. 그랬으면은 훨씬 더 국민들이 그 이성적인 실리 위주의 외교를 한다고 보실 수가 있었을 텐데 예.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우리가 임진왜란을 앞두고서 예. 그 통신사로 이제 정사랑 부사가 갑니다. 예. 성함 다 말씀드리면 이제 또 그 후손들이 싫어할 수 있으니까 네네. 황정서랑 이제 김 부사가 가셔가지고 네. 전쟁을 준비한다 안 한다 갖고 경론을 하시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신명 양병설을 주장하셨던 데 힘이 실렸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안 됐어요. 실제 시청과 언행 일치가 안 된 거죠. 예. 가서 잘 살피고 와가지고 우리 정세 맞게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번에도 우리 이 대통령께서 정말 국익을 위해서 하신다면은 너무나도 좋겠는데 국내에서 하신 행동을 보면은 청신대 할머니들 그 후원금을 횡령해서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그 공정과 정의의 상식에 반환돼서 젊은 층한테 아주 비호감이고 지탄의 대상인 윤미향 전 의원을 특별 사면하고서 그것도 광복절에 가시니까 여기 이제 중간에 계신 분 이런 분들이 퀘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예. 행동의 진정성 의심받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네. 그 아까 국제 정세에서 일본에서 역할에서도 일본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대통령이 진심인지 아닌지 이제 나머지 행동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 이에 후속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 민심 후속 조치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한일 관계도 그렇고 사실 한미 관계에도 풀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관세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최근에는 우리 근로자의 구금 사태까지 발생을 했어요. 한미 관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네, 사실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혈맹입니다. 예.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예. 미국은 6.25 전쟁 때 또 우리는 베트남 전쟁 때 함께 군인을 파견해서 네. 함께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예. 또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세계화 이 모든 과정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올해 초부터 예. 이제 관세 부과를 시작해서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다는 그 마가 정책을 하면서 지금 예. 많은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는 그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하면서 이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그 정부가 대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부 부족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총력 대응을 하면서 예. 한미 정상회담을 무사히 치러냈고 예. 지금 그 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난데없이 미국 조지아주 공장에서 다수의 우리 근로자들이 미국 정부에 의해서 불법으로 구금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모두에게 진짜 엄청난 충격을 준 것이죠. 예. 근데 뒤늦게 이제 미국 정부의 관계자들이 유감도 표시하고 사과도 하면서 네. 이제 일단화되면서 지금 비자 문제를 비롯해서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일본이 도장을 찍었는데 우리는 왜 도장을 안 찍냐. 예. 근데 모두가 잘 알다시피 외교는 철저히 국익에 따라서 실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일본과 한국은 GDP 규모도 다르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뭡니까 외환 보유고도 확실히 차이 납니다. 네. 또 미국은 일본과 무제한적인 통화 스와프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요구는 전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가 일본처럼 그냥 무조건 도장을 찍을 수는 없고요. 예. 우리는 오히려 미국이 못 가지고 있는 그 조선업 등 제조업의 강국, 그다음에 또 교육 훈련 네. 이런 유리한 점을 내세우고 또 미국의 많은 그 애플이나 페이스북 같은 IT 빅테크들도 예. 우리 고급 인력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바라보고 계십니까? 총체적 난국이죠. 총체적 난국이다. 예. 오늘 좀 강한 어조로 아니, 표현하고 있는 계신 것 그대로. 같은데. 예, 있는 그대로. 예. 왜 그러냐면은 왜 총체적 난국이냐면은 예. 외교는 사소한 게 없습니다. 음. 저는 전적으로 그 실리 외교, 실용 외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외교는 사전에 협의가 안 되면 사실은 정상회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말씀 다 맞는데 네. 그거를 사전에 다 조율을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가서 이시바처럼 결론 마지막에 정상들이 만나서 최종 결정하고 예. 설명하고 오셨어야죠. 그러면은 우리 잠깐만 그 100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 당시 이거 다 예견돼 있었어요. 예. 대통령 선거 토론회도 이 문제가 나올 정도로. 예. 그러면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준비할 게 한미 통상 외교였어요. 예. 통상 협상이었습니다. 근데 불과 며칠 전까지도 마지막 데드라인이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다려봐라 하다가 가가지고서는 네. 숙소 문제, 배용 문제, 예. 뭐 합의서 발표 문제, 기자회견 아무것도 안 돼요. 예. 근데 왠지 모르지만 의론에서만 성공적인 회담을 마치고 왔다고 합니다. 예.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전모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세에서 우리 그 25% 지금 두들겨 맞아가지고 자동차 업계만 문제인가요? 지금 반도체라든가 예. 벌벌 떨고 있어요. 사실은 엄청난 거죠. 그 사전 협의가 부실했다는 건 인정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옛날부터 세종대왕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백성은 그 쌀이 곧 하늘이라고. 예. 경제를 살지 못한 대통령을 누가 그 존중하고 존경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대미 의존도도 강하고 또 같이 어찌 보면 공동 경제 상황인데 이 문제 빨리 조속하게 해결해야 되고요. 예.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얘기하고 지금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어떤 조건이든 잘 합의됐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결과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고 지금 저녁에 같이 앉아서 가족끼리 얘기할 때도 이 문제가 나오잖아요. 예. 우리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정말 최대한 빨리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전 준비가 부실한 것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외교 문제를 넘어서 우리 정치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8일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와 회동을 했습니다. 당시 표면적으로는 분위기가 화기애애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사법 개혁을 두고서 여야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해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이제 이 협의라든가 예. 이 정치는 많이 가진 사람의 양보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예. 국민 통합도 기득권 그리고 여당이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고 같이 화합과 통합을 이끌어 나가시는 거지. 예. 지금처럼 극단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부딪힌다? 국민만 불행해지죠. 예. 그러면은 대통령께서 만나서 웃는 얼굴로 좋은 모습 보여주셨는데 예. 그다음 행동들을 보여주신 게 있어서 국민들이 오해하기 좋은 걸 하시잖아요. 지금 여당에서 지금 배임죄 없앤다? 본인이 재판받는 3가지에 적용되는 혐의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사법개혁이란 미명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오해가 생기면 안 되죠. 예. 이게 왜 급합니까? 아까처럼 우리 좀 전에 나왔던 지금 대미 협상, 관세 협상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예. 이거부터 빨리 해결해야죠.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 텔레비에 나오고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비중에서 대미 협상 관련돼 가지고서 지금 어떤 후속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이 언급하는 비중을 보세요. 정부 여당에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의 비중을 보세요. 예. 사법개혁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 사법개혁한다고 미국하고 대미 통상이 해결되나요?
우리 경제가 좋아지나요? 예. 외국 투자자가 좋아지나요? 절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언행이치해야 되고요. 예. 그 통합과 모든 이런 협의는 대통령과 여당과 가진 사람들이 예.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처럼 소통에 진심인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다음 날 국회에서 취임식하고 나서 바로 여야 대표끼리 만나서 회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경안 시정 연설할 때 국회에 가서 연설하고 나서도 바로 야당석으로 가서 야당 의원들과 일일이 만나면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끝내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첫 지시한 게 예. 영수회담 잡아라 예. 그거였습니다. 예. 통상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보통 야당의 대표가 여러 차례 요구하면 대통령이 마지못해 끌려가면서 해온 게 우리 정치 관례였습니다. 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에 2022년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선출되고 나서 네. 영수회담 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네. 한 번도 만나주지 않고 1년 8개월이 지난 작년 4월에야 비로소 처음 마주대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또 장동영 대표하고도 단독 회담도 할 정도로 진심인 사람입니다. 예. 하지만 검찰 개혁, 이 사법부 개혁은 대통령을 떠나서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는 아주 오래된 구조적인 개혁 과제입니다. 예. 이제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부 재판 문제 이것도 예.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파면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지난 3월 달에 그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 네. 그리고 또 그 지기현 판사가 룸사롱에서 향응 접대 의혹에 휩싸였을 때 사실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국민들은 당연히 재판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불신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런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뭐 정치의 이야기만 해도 지금 시간이 사실은 뭐 한 시간을 통 털어도 사실 네네. 두 분이 하실 그럼요, 말씀이 그럼요.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다짜고짜 시즌 2 첫 방송입니다. 예. 오늘 첫 두 분이 이제 함께 해주셨는데 하실 얘기가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경제 얘기를 좀 하면서 좀 일단 중앙정치 이야기는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후보 시절에 이제 공약으로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도 얘기했는데, 근데 최근에 양도세 대주주 기준 문제가 또 이슈가 됐어요. 결국 투자자들의 반발 때문일까요?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두 분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오늘도 아까 보니까 방금 들은 뉴스에 따르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3,470으로 네. 사상 최고치로 끝났다고 합니다. 예. 정말 이재명 정부 들어서 국장이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 과거 제가 한번 비교를 해봤더니 예. 취임 100일 됐을 때 예.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 됐을 때 예. 코스피 지수의 등락률을 보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 100일 동안 예. 무려 22%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때는 네. 2.84% 마이너스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나라 국장이 왜 이렇게 저평가됐냐, 예.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은 예.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옛날부터 예. 주식 투자를 직접 하면서 이익도 받고 손해도 보면서 주식시장의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래서 바로 오랫동안 과거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주장했듯이 상법을 개정해서 예. 또 소수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하고 네. 또 기업의 경영을 투명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예.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식 양도세 부과에 있어서 대주주 기준 역시 예.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 물론 그렇죠. 이게 이제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 예. 심지어 박근혜 정부 때도 예. 이렇게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는 처음에 25억에서 예. 10억까지 낮췄습니다. 그런 기록이 다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급격한 세제 개편을 하게 된다면 예. 또 주식시장이 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 예. 아무래도 다시 원상복구를 통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조치가 예. 잘 시행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리 지수가 예. 이렇게 우상향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이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우리 박동영 앵커님 예. 주식하시나요? 아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만 들어가면은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실물 경제 좋아졌나요? 뭐 제 입으로 답변드리긴 어렵고. 네. 예. 지금 제 주변에서 예. 그 실제로 지금 그 활발하게 경제 활동하고 있는 나이대들이니까 주식을 네. 많이 하는데 네, 네, 네. 이런 얘기해요.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예. 내 주식은 안 올라가. 이제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그 잘못 선택하실 수도 있고. 예. 아 그렇죠. 뭐, 예. 근데 이제 그 지금 수혜주들이 거의 IT 쪽입니다. 네. AI 쪽이고 하는데 예. 우리가 지난번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장 그 내부 정보 그 이용한 거 아니냐. 미공개 정보 이용하면은 징역 2년 이상에 처하는 중형이에요. 예. 근데 그 지금 보면은 우리 그냥 뭐 네이버는 얘기해도 되나요? 포털 사이트 정도로 포털 마무리해 사이트. 주시죠. 포털 사이트 인사들이 입각하면서 30% 이상씩 막 올라갑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이제 그분들이 이제 가라앉으면 다시 좀 내려왔고 네. 다시 올라갔고 했는데 분명히 그 차액을 그 이득을 얻으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 소위 말하는 우리 개미들이냐? 그건 아니죠. 우리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위원장까지 하셨어요. 이춘석 법사위원장께서. 예. 그리고 이 AI 관련돼 가지고서 특정 업체 선정하는 날 그 매도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지금도 특정 세력과 특정 분야에서만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예. 심각한 거 아니냐? 음.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은 예. 미리 짜고 치는 고소득처럼 예. 그 사람들만 이득을 보시고 왜냐하면 실물 경제가 좋아져서 모든 네. 것이 다 좋아지고 있다. 지금 경제도 좋아지고 부동산도 좋아지고 우리가 그 소득도 올라가가지고 월급도 올라가고 네. 이런 상황이냐? 근데 월급도 안 올라가고 지금 경제 성장률이 올라갔습니까? 전혀 안 올라갔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는 지금 계속 이득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과연 개미일 거냐? 안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검은 머리 외국인들이 보고 있는 거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책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이 그럼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모신 김에 시간이 이제 뭐 많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네네. 그래서 경기도 이슈도 좀 한번 다루긴 해야 될 것 네네네. 같아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 시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경기지사 선거를 두고 벌써부터 다양한 움직임이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짧게 이 시간은 1분 30초씩 정도 먼저 민주당 분위기 어떠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8월달에 그 6.3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시키고 여러 가지 예. 공천 룰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꼭 1년 남았습니다만 네. 결국의 관건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누가 과연 잘 뒷받침할 것인가 네. 이런 데 초점이 모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지역 살림은 누가 잘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8년과 예. 경기도지사 3년을 통해서 예. 그 유능한 행정가로서의 모습을 인정받아서 결국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역대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나가신 후보 경기도지사 출신으로 대선에 나가신 분 중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민주당 안에서 많은 주자들이 예. 경기도지사를 성원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예. 물밑 경쟁이 이제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국민의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사실 정권에 이런 상태에서 그렇게 뭐 분위기가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예. 상당히 지난번보다는 고무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 지방선거는 역대적으로 그 정권에 대한 평가, 정권 심판이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너무 어렵다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려와요. 그냥 일반적이었다면 저희한테 그렇게 그 좋은 환경이 절대 아니죠.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률 전혀 지금 안 움직이고 있고요. 예. 지금 너무 먹고 살기 힘든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예. 지방선거란 것 자체가 행정 전문가고 또 지방 경제 살림을 잘 살필 수 있는 살림꾼을 뽑는 선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쪽에 있는 국민의힘의 전문가 집단이라든가 예. 경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해볼 만하다.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의 독주와 독선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분 정도 남았어요. 그래서 끝으로 오늘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키워드로 했으니까 한 30초 정도씩 이재명 정부에 바라는 점, 예, 짧게. 저는 정말 그 실용외교 하셔가지고 예, 빨리 그 미국과의 통상협상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에 연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천입니다. 실천. 예, 실무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끔 뒷받침하시고요. 예, 중대재해법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벌금 내주는 나라는 있어도요. 예, 이렇게 인신을 구속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가지고 예, 그 기업 활동을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런 거 빨리빨리 개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비상계엄과 내란 이후 현재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많이 그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예, 하루빨리 내란 세력을 좀 척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나라에 발전할 기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처럼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또 하나 이제 더 이상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예. 앞으로 노동 안전도 더욱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 되나요, 안 되나요? 시간 기회상 시간 여건상 다음에 2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 오늘 다짜고짜 시즌 2 마련해서 첫 방송 진행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질문을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회가 되면 다음 시간대에 마련해서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